어젯밤 허리케인 아이다가 쏟아낸 5시간의 폭우에 뉴욕시가 마비됐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일대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이나 학교, 기업들에게 16일부터 $5,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3월 이후 최소 1,510만 도스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됐습니다.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도 많은데 많은 양의 백신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이 앞으로 3년 동안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젯밤 허리케인 아이다가 쏟아낸 5시간의 폭우에 뉴욕시가 마비됐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일대에서는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교통도 마비되고 정전 피해가 속출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현재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에서만 최소 24명이 숨지고 15만 가구 이상이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밤 뉴욕 일원 5개 주에 9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튼 센트럴파크에는 7.19인치의 비가 쏟아져 186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뉴욕 거리로 쏟아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뉴욕시 일대에 쏟아진 비가 350억 갤런으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맨하튼 FDR 드라이브와 브롱스 리버파크웨이 등 주요 도로가 물에 잠겨 강으로 변하자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황급히 대피해야 했고 뉴욕시 지하철 46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15대에서 20대의 지하철에서 밤새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을 포함한 뉴욕 대중교통은 오늘도 완전히 정상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도로와 지하철 등에서 수백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고 필라델피아 소방국도 최소 100명을 홍수 피해로부터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전례 없는 폭우로 뉴욕시가 마비됐다고 말했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민들이 지옥을 겨우 통과했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저지주도 폭우로 인해 오늘 오후까지 6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저지대 곳곳이 침수 피해를 겪고 있고 8만 건 이상의 정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이나 학교, 기업들에게 16일부터 $5,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어제 AP통신은 플로리다주가 오늘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이나 학교, 기업들에 $5,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니키 프리드 플로리다주 농업장관은 디센티스 주지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지역사회를 지키려는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디센티스가 옹호하는 자유시장 원칙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30일에도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어긴 교육부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예방책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3월 이후 최소 1,510만 도스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됐습니다. 병이 깨지거나 희석 오류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도 많은데 많은 양의 백신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BC가 입수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약국과 주정부 등에서 지난 3월 1일 이후 최소 1,510만 도스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전국 약국 체인의 경우 월그랜스는 260만 도스, CVS는 230만 도스, 월마트는 160만 도스, 라이레이드는 110만 도스 등을 폐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기 이유는 백신 유리병이 깨지거나 희석 오류, 냉동고 오작동 등이 있었고 필요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이 주입되거나 과다 주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약국 주정부, 기타 백신 제공업체들이 자체 보고한 것으로 NBC는 일부 주 등에선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폐기 사유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폐기된 양은 미국 전역에 4억 3,800만 도스가 유통된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많은 빈곤 국가들이 전체 인구를 위해 확보한 백신보다 더 많은 약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 워릭대의 샤리파 세칼랄라 국제보건법 교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구의 5%도 접종을 받지 못하는 반면 백신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CDC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이 낭비되는 비율은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적격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후유증, 일명 롱 코비드 증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신장 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신장의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해 비입원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급성 신장 손상을 입을 위험이 2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질환이 없는 비입원 코로나19 환자조차 말기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비확진자에 비교해 2배 가까이 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는 또 코로나19 경중증 환자 10,000명당 7.8명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신장과 관련된 질환을 가진 89,216명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7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해 내린 결론입니다. 미주리주 제한군인회 임상역학센터 교수이자 이번 연구를 주도한 알리 선임연구원은 전체 미국 인구 또는 세계 인구로 확대했을 경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며 신장 문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기가 침묵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침묵의 장기로 알려진 신장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세계보건기구는 롱코비드가 보고된 사례가 200건을 돌파했다며 이 증후군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로 만료된 뉴욕주의 강제 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을 연장하기 위해 주의회를 소집해 긴급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주지사는 주거 상업용 세입자 퇴거 금지 모라토리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습니다. 주의회는 이날 재정위원회와 규칙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와 의회 지도부의 합의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31일로 만료됐던 퇴거 유예 조치를 2022년 1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퇴거 유예 조치 대상을 확대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고 별도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온 로컬 정부 주민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랜드로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됩니다. 법안은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게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의 강제 퇴거 금지 연장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서류 미비자들이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개인 납세자 번호를 신청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의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인 제외된 노동자 기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증명을 위해 개인 납세자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청자가 몰리면서 적체가 발생해 발급까지는 최대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이제 개인 납세자 번호를 신청했다는 증명만 하면 제외된 노동자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납세자 번호의 신청 증명으로 IRS 납세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 양식의 도장만 받으면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뉴욕시의 납세자 지원센터는 엘머스트 등 14곳에 있고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 노동자 기금은 연방 주정부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들에게 최대 15,6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주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민권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등 한인단체에서도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집값이 급등해왔는데요. 백악관이 앞으로 3년 동안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앞으로 3년 동안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투자자보다 개인과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신규 주택은 연방주택금융청이 보증하는 한 세대 가구에 국한되는데 연방주택금융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산하기관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모기지를 보증하는 곳입니다. 투자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개발부, 연방주택금융청뿐만 아니라 재무부,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 등도 이번 공급 계획에 관여합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는 위험 공유 프로그램도 재개합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됐던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택금융기관들이 주택 개발을 위한 저비용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총 400만 호의 중저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강화 패키지에 200만 호 증축을 위한 3천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임위 조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로 텍사스주에서는 주민들이 허가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갈수록 총기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텍사스주에서 새로운 총기 소지 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텍사스 주민은 모두 별도의 허가나 훈련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흉악범죄나 폭행, 가정폭력, 테러 위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법안이 적용되기 전에는 필기와 숙련도 시험을 통과하고 총기 소유 허가증이 발급돼야만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총기 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물 보관소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에서 자살 사고를 제외한 총기 사고는 동일 기간 기준 지난해 약 2,800건에서 올해 약 3,200건으로 약 14%가 증가했습니다. 2년 전 2,100건과 비교해보면 무려 50%가량 급증했습니다. 총기 규제단체 에브리타운 for Gun Safety의 정책 전문가인 앤드류 카워스키는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전면 폐지한 것은 급진적인 변화이고 질문 배경조사, 안전훈련 없이 모두가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에 책임이 있는 퍼두 제약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오피오이드 약물 남용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복용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어가며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옥시콘틴의 제조사 퍼두 제약사는 지난 2019년 9월 옥시콘틴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 보상으로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드레인 판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퍼두 제약사는 공익기업으로 재편되고 회사를 소유한 세클러 일가는 소송과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세클러 일가는 이사회에서 물러나 모든 민사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한 드레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퍼두 제약사와 세클러 일가의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에 대한 잠재적인 과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세클러 일가가 기존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45억 달러가 이번 사안의 합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과 주정부 당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클러 일가가 그들의 재산으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기업 구조 개편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2년 만에 승인된 퍼두 제약사의 파산 보호로 이제 해당 제약사는 공익기업으로 전환되고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치료제와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이 포함될 경우 이에 따른 이점과 기술적 한계,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담도록 요구한 겁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오는 2022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어제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 임신 중단 수술을 못하도록 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주까지였던 금지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때인 6주로 대폭 앞당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이 극단적인 법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여성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더나가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부스터샷 승인을 위해 자료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344명의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2차 접종 6개월 후 백신 50마이크로그램을 맞았고 6개월 만에 감소하던 항체 수치가 부스터샷 후 65세 이상 연령층을 포함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부스터샷 연구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강력한 항체 반응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짜로 내고 하와이에 갔다가 철자를 잘못 쓴 게 들통나는 바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열흘간 격리 의무를 피하려고 사전에 주정부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했는데 제출한 증명서에 모더나 백신 이름의 영어 철자를 O가 아닌 A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하와이주의 코로나19 비상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5,000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노숙인 쉘터를 운영하고 있는 플러싱 나눔하우스에 후원금 $1,678와 손 세정제 3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민권센터 방문자들이 기부한 $400여 달러와 민권센터 이세 스태프들이 후원금 마련 달리기 등 캠페인을 펼쳐 마련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CEO 뉴욕 총원후회는 지난 31일 30여 명의 운영위원들과 후반기 총원후회 활동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미외국어교육협의회가 공동 진행한 한국어 교사 인증제 프로그램 제3기 낙스 액풀 수료증 수여식이 지난 28일 개최됐습니다. 80의 나이에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권병국 시인의 시집 바람처럼 강물처럼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뉴저지 포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집 바람처럼 강물처럼은 이민 생활과 조국에 대한 향수, 지나간 시절의 추정을 노래한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